이 왕은 수천 명의 자식을 죽이는 방법으로 왕국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살렸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할로우 나이트. 2017년 호주 인디 개발사 팀 체리가 만든 이 게임은 작은 곤충 형태의 생명체들이 사는 지하 왕국 할로우 네스트를 배경으로 합니다. 플레이어는 이름 없는 기사로서 이미 폐허가 된 왕국을 탐험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편처럼 흩어진 기록들을 통해 조각조각 맞춰 나갑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창백한 왕, 왕국의 창조자이자 구원자. 이 영상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때 이 땅은 광이라 불리는 존재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방 종족의 신격화에 숭배하던 고대의 존재이자 빛과 꿈의 신으로 그들의 꿈속의 모습을 드러내며 나방들의 믿음과 연결되어 존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대한 벌레 한 마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웜이라 불리는 거대하고 강대한 힘을 지닌 종족의 일원이었는데 그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먼 곳에서 왕국의 끝자락까지 도달한 뒤 그곳에서 스스로 자신의 껍데기를 벗었습니다. 거대한 탈피 껍데기는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썩은 유해의 재는 여전히 주변에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높이를 이 땅의 곤충들에게 맞추기 위해 그 변태를 맞췄고 곧 청백한 왕의 모습으로 이들 앞에 섰습니다. 원시적 본능으로만 살아가던 곤충들에게 이성과 언어의 자아를 부여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 꿈꿀 수 있는 의지, 그 대가로 그는 숭배를 요구했고 곤충들은 기꺼이 그를 따랐습니다. 나방 종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희를 섬기던 그들이 스스로 청백한 왕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배신이 재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광희는 잊혀졌습니다. 한때 이 세계를 지배했던 신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과 분노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꿈속으로 곤충들의 잠든 의식 속으로 스며들어 자신을 기억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몽롱한 꿈의 형태였으나 서서히 현실로 번져갔습니다. 곤충들의 눈이 하나둘씩 노란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는데 이 노란 눈의 개체들은 공격성이 극도로 증가했고 상대를 가리지 않았으며 자기 보존 본능을 무시한 채 달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시체가 되살아나 움직이기도 했는데 이들은 마치 의지를 잃어버린 채 움직이는 껍데기처럼 보였습니다. 할로우 네스트의 벌레들은 광희에 의해 꿈, 의지, 몸까지 장악당해버린 상태를 통틀어 감염이라 불렀고 이 감염의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져 갔습니다. 창백한 왕이 만든 문명이 그에 의해 버려진 신의 복수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은 이 감염을 막아야 했습니다. 광희는 형태가 없는 존재, 꿈속에서만 존재하는 빛이었습니다. 죽일 수 없었고 그렇다면 봉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창백한 왕은 이 세계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것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심연. 세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둠, 허공이자 공허, 아무것도 없는 것. 게임 내에서 이것은 공허라 불립니다. 그는 이 공허에서 그릇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빛인 광희를 막으려면 완전한 공허가 필요했습니다.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고통을 외칠 목소리도 없는 그릇. 감염을 담을 수 있는 완전한 공백. 그 속에 광희를 가두면 그 빛은 다시 꿈속으로 돌아오지 못할 터였습니다. 창백한 왕과 그의 배우자인 백의 여사는 함께 자신들의 후손을 만들었습니다. 그 생명들은 심연으로 떨어졌고 공허가 그 껍데기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존재들을 그릇이라 불렀고 수백, 어쩌면 수천에 이르는 그릇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창백한 왕은 그 수많은 그릇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완전히 비어있는가? 어떤 생각도, 어떤 감정도, 어떤 욕망도 없는 순수한 공백인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 그릇이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만들어졌고 심연의 밑바닥에는 버려진 그릇의 껍데기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영혼인 그림자들은 사라지지 못한 채 지금도 심연 속을 헤매고 있었죠. 마침내 공허의 기사가 탄생했고 심연으로 향하는 문은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새겨진 비문은 짧았습니다. 고귀한 존재들, 당신들을 위해 말한다. 우리의 순수한 그릇은 완성되었다. 이 너머에는 그 창조의 찌꺼기와 후회만이 있다. 우리는 이곳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창백한 왕은 그 문을 봉인한 뒤 다시는 심연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무수한 희생 끝에 얻어낸 결과를 두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희생이라도 이것이 그의 신조였습니다. 선택받은 그릇 공허의 기사. 창백한 왕은 그를 백색 궁전으로 데려와 직접 기르며 단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 광희를 봉인했습니다. 공허의 기사는 이 목적을 위해 지어진 검은 알사원에 가두어졌고 그 봉인을 유지하기 위해 왕이 선택한 새 인물이 충성심 또는 각자의 사정에 따른 합의를 통해 영원히 잠에 드는 꿈꾸는 자가 되어 봉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계획은 성공했고 할로우 네스트의 가장 번영한 도시인 눈물의 도시 한복판에는 공허의 기사와 꿈꾸는 자들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희생을 기린 기념비였고 할로우 네스트는 번영했습니다. 그렇게 창백한 왕의 신조대로 치를 수 없는 대가는 없었고 왕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감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이상 징후들이었지만 곧 왕국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공허의 기사 안에 봉인되어 있어야 할 광희의 빛이 서서히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왕은 이 사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가 순수한 그릇이라고 믿었던 공허의 기사는 완전히 비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백한 왕은 그를 백색 궁전으로 데려와 직접 기르고 단련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과 그릇 사이에는 단순한 도구 이상의 무언가,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유대가 싹 틔워졌습니다. 이 작은 감정의 흔적이 그릇의 순수함을 흐렸고 완벽한 공허이자 공백이어야 했던 존재는 왕이자 아버지에게 유대란 틈을 품은 채 광희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 틈은 벌어져 감염이 새어나왔고 결국 왕이 설계한 완벽한 봉인을 무너뜨린 것은 적이 아니라 왕 자신이 버리지 못한 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의 기록은 파편적입니다. 봉인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어떤 방도를 찾으려 해봐도 이미 감염은 왕국 전체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하나둘 감염이 무너졌고 도시는 서서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색 궁전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왕국의 폐허 속에서 창백한 왕은 자신의 궁전째로 사라졌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허물어져가는 도시에 그를 찾는 신하들이 새긴 비문의 조각들만이 남았습니다. 왕이여, 지금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광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릇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돌아와야 합니다. 허나 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어, 이름 없는 기사가 백색 궁전에 도달하는 방법은 조금 독특합니다. 나방 종족의 마지막 생존자인 나방 예언자는 기사에게 몽환의 대못을 건네고 이 도구를 각성시켜 보이지 않는 꿈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각성된 몽환의 대못을 손에 넣은 기사는 고대의 분지에 있는 궁전터, 그곳에 왕을 지키던 친위대의 사체에 몽환의 대못을 사용함으로써 사라진 백색 궁전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몽환의 대못은 존재의 기억과 꿈속으로 파고드는 도구인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건 곧 어디에도 찾을 수 없던 백색 궁전은 현실이 아닌 꿈의 영역 안에만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꿈의 궁전 안 옥자 위에는 창백한 왕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각, 그 시신에 몽환의 대못을 꽂았을 때 들리는 그의 마지막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그 어떤 희생이라도. 그는 왕국이 무너지고 죽음이 눈을 닫게 하는 순간에도 그 신조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플레이어는 그 시신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옥자 위에 시신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텅 빈 옥자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기사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남았을까요? 창백한 왕은 선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악한 왕이었을까요? 그는 왕국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자식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신조대로 냉정한 결단이었다면 왜 그는 다시는 심연에 발을 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의 앞에 후회라는 단어를 새겼을까요? 그리고 공허의 기사, 완전히 비어야 했던 그 존재가 비어있지 않았다면 그 안에 남아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창백한 왕이자 아버지에 대한 무언가였을 것입니다. 그 감정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 할로우 네스트를 멸망시킨 것은 광희의 복수였으나 그 시발점은 완벽한 설계 속에서도 끝내 지우지 못한 것, 그가 공허의 기사를 단순한 도구로 보지 못한 것, 그 감정의 틈이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내할 수 있다고, 치를 수 없는 대가는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도 치르지 못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가장 차가운 왕도 결국 그 한 가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애프터 로그아웃은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질 이 흔적들을 간직합니다. 이 여정에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신다면 다음에도 오랜 시간이 흘러도 꿈속에 남을 마음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